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심플한 고정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하실 거냐 아니면 새로운 어떠한 연구를 하실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본인 논문의 메소드 섹션이 얼마나 길어지느냐 데이터 어널리시스 앤 스태티스틱스가 얼마나 길어지느냐가 결정이 이미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서론을 얘기하고 본격적으로 오늘은 리서치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스페셜한 그러니까 특정한 통계 기법을 선택하실 거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 내가 어떤 연구를 하는데 어떤 통계 기법을 선택하셔야 할 거냐. 그럼 순서대로 보면은 제일 먼저 기본입니다. 이건 모든 연구 설계의 기본인데 첫 번째로 연구의 목적이 정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설을 세우셔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표본을 추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떤 관측을 하실 건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저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제 박사 논문이 사실은 복분자에 대한 거거든요. 그냥 우리 다 잘 아는 그 복분자인데 한국 사람들이 복분자 좋다고 하는데 논문이 없는 거예요. 왜 좋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프랙션을 그러니까 복분자를 잘 익은 복분자를 가져다가 그 들어있는 컴파운드를 종류별로 다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중에 캔서셀에 유의한 게 뭔지 그 인플라메이션에 유의한 그러니까 면역에 유의한 게 뭔지 뭐 이런 이것저것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봤더니 거기에 있는 안토시아닌 중에서 시아니딘 트리 자이로실 루티노사이드라고 하는 게 다른 베리에는 없는데 복분자에 있는 안토시아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리해내가지고 이제 셀 실험도 해보고 동물 실험도 하고 이제 임상 실험도 해가지고 결국 CVD 리스크 팩터에도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럼 여기서 뭐냐? 제가 목적은 복분자가 생명활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설은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죠. 가설은 어떤 식으로 세우느냐? 복분자는 몸에 좋다. 복분자에는 폴리페놀이 많이 들었다. 그런데 폴리페놀은 생리활성이 높다. 고로 복분자는 폴리페놀이 많음으로 생리활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1차적으로는 실제 폴리페놀이 어느 게 많은지를 확인을 하고 그 중에서 유효한 걸로 생리활성을 실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셈션을 만든 후에 그 다음에는 어떤 표본을 만들어야 될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복분자 많이 드셔보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제가 복분자 실험을 하고 싶다고 해서 처음부터 한참 잘 나갔었잖아요. 복분자주 이런 거. 그래서 잘 나가가지고 저에게 바로 임상 실험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복분자가 좋고 몸에 좋고 우리가 많이 먹어왔긴 했는데 아직 인체에 임상 실험을 할 만큼의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미 다 먹어온 거긴 하지만 거기서 셀 실험으로 시작해서 G 실험을 해서 안전성과 안정성이 컨펌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임상 실험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연구가 생소한 거, 새로운 거라면은 표본을 함부로 사람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새로운 것일 경우에는 어떤 대상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미 많이 해온 거 복분자, 우리나라 복분자 말고 크랜베리다. 크랜베리는 이미 요로결석이나 이런 거에 이미 염증에 효과가 있다고 이미 미국에서 다 밝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크랜베리는 제가 바로 G실험이나 바로 임상실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본을 만드실 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느냐를 보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생깁니다. 표본 설정에. 그러면 복분자를 먹었을 때 몸에 좋은지 그냥 한국 사람들 중에서 복분자를 많이 먹어온 사람이 더 건강한지를 보는 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들 중에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 중에 복분자를 먹어본 사람보다
복분자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덜 건강하다. 이런 가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그 복분자가 들어있는 과일군을 많이 먹은 사람이 더 건강한지를 알아보는 연구를 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일부 지역 사람들을 데려다가 서울 사람들 여기다 놓고 고창 사람들 여기다 놓습니다. 그럼 고창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보다 복분자를 훨씬 많이 먹었겠죠. 그래서 그쪽 지역 사람들이 복분자를 얼마나 더 많이 먹었는지를 확인하고 무엇이 어떤 지표가 건강 지표가 다른지에 대해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목적을 하느냐, 어떤 목적이고 어떤 가설이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건 결정이 되지만 어떤 샘플을 어떤 표본을 결정할지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기법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을 결정하느냐 하면은 실제로 혈중 안토시아닌 농도로서 복분자를 많이 먹었는지를 볼 건지, 아니면 그냥 설문지를 해가지고 서베이를 해가지고 볼 건지, 아니면은 내가 혈액 검사도 하고 싶은데 혈액 검사를 할 여력이 안 된다, 연구비가 없다. 그러면 어디 고창 종합병원 앞에 가가지고 그 건강검진 진단서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서베이를 해서 그 데이터랑 그 데이터랑 볼 건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은 요거는 연구비에 따라서 다니게 됩니다. 교수님들이 많은 어썸션을 가지고 계시지만 다 컨펌할 수는 없는 건 돈 때문이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규모의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느냐도 사실은 연구 설계를 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통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통계 기법을 선택하려면 결국 연구 설계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매칭이 되니까요. 그러면은 도대체 리서치 디자인이라는 건 뭔가?